네, 화면 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수 상에 올랐던 롯데케미칼 이날 13% 급등이 아니라 2% 가까운 오름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돌직구 오늘은 유한타증권 오재승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월요일장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급등했던 아모텍을 비롯해서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던 삼성엔지니어링, 크라운해태홀딩스, 대웅제약, 네오위즈, 삼성전자, 락앤락, LG 유플러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아모텍입니다. 자, 이날 아모텍 갖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계속해서 네. 하락하다가 1분기 실적도 사실 시장 기대치를 밑돈 실적을 발표했었잖아요. 주가 계속 바닥을 파고 내려가다가 이날 무려 18% 급등이 나왔고 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아모텍 뭐 스마트폰향 MLCC 사업 진출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루머인지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것인지 일단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거 봤을 때는 기대가 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모멘텀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실적만 놓고 보면 이제 1분기도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도 확 이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얘기하신 것처럼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뭐 휴대폰 부품 관련 뭐 안테나 이런 쪽의 이제 부품들이고 한 20% 정도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 이런 걸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전장 사업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전장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또 같이 올라가는 맞아요. 뭐 그런 형국인데 주가 굉장히 잘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전에.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실적을 바탕으로 바닥에서 올라가다가 뭐 모멘텀의 어떤 기대감이 올라오면 또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악재가 반영됐다는 정도로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도 제가 볼 때는 갤럭시가 그렇게 잘 팔리지 않는 것 같아서 2분기 실적점은 또 썩 밝진 않군요. 썩 밝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3만 원대에서는 3만 원 초반에서는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반영됐다 좀 약간 그런 시그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바닥이라고 바로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그런 거보다는 한 두 달 정도는 이렇게 좀 이 위에서 보면은 이제 정배열이 형성되는 구간의 어떤 바닥을 이제 형성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관점에서는 3만 원 초반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루머 관련돼서는 저도 이렇게 크게 아는 바가 없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그날 MLCC 사업에 진입을 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면서 워낙 MLCC 사업이 호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정거래 뭐 삼성전기도 4% 오르고 사모펀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너무 단기에 많이 올라서 저 같으면은 이제 그런 루머보다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이날 올랐을 때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를 삼으셨어도 될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좀 흘렀다 그럴까요? 계속 이제 우하향했던 종목은 물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매물 압박도 크죠. 매물 압박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개월 정도는 그냥 좀 지켜보면서 정말로 그런 MLCC 사업의 움직임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배열 전환까지는 좀 더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MLCC 사업 진출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또 매물의 압박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 지금 시점에서는 3만 원 초반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긴 하지만 조금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아모텍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날 좀 급등이 반갑기는 했는데 분석은 다소 아쉽네요. 자, 다음 특징 좀 만나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탄탄하게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까지 경신했었습니다. MSCI 한국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해외 수주도 좋았고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신고가 부근에서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이날 6% 하락이 나왔거든요.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 삼성엔지니어링의 매력도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70% 정도 증가해서 한 212억 정도가 나왔는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적인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건설 쪽에서도 중동 플랜트 쪽에 좀 특화돼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거든요. 특히 네.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수주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중동에 특화돼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그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회사 가치도 턴어라운드 하고 수주도 증가하는 모습. 근데 당장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이제 계속 나아질 텐데 네. 지금 수주하는 것들이 이제 한 2, 3년 후에 이제 영업이익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수주하는 내용을 좀 보면 좀 저가 수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쪽 삼성 엔지니어링은 옛날에 굉장히 아픈 기억이 많았던 그렇죠. 주식이라 지금 회사의 분위기는 저가 수주는 안 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중동 유가가 올라오면서 중동에서 뭐 사우디 발주도 좀 활발하고. 예, 그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보면은 셰일 오일 원가가 50불이기 때문에 지금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이제 공급 쪽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이란이나. 이렇게 유가 올라왔을 때 발주를 좀 많이 해서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뭐 빅데이터 사업한다고 그러고 오히려 네. 뭐 원자력 하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바짝 땡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가가 많이 땡기는데 올랐을 때. 잘 땡기면 몇 년은 영업이익 탄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 전망을 좀 밝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수주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저가 수주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제 네. 생각에는. 그럼 지금의 하락을 좀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 한 17,000원 정도, 뭐 18,000원 내외 그 정도에서는 좀 블락 때 일시적으로 동고는 좀 네. 저가 매수 기회로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날 6% 블록딜 영향으로 네.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21선 부근, 18,000원 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좀 유효하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습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크라운 혜태홀딩스입니다. 음식료 관련주들도 한 번씩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순환매가 도는데 많이 쌓여 있는 이제 음식료주들까지도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4월 말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네. 것이 이제 남북 경협주도 움직일 때 네. 파주 인근의 양주 땅의 부동산 가치가 부각이 되기도 네. 했었고 과자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9%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남북 경협주로 좀 묶이는 감이 있어서 변동성은 네. 확대를 하는데 네.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는 그래도 좀 네.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가격 오르는 건 사실 마음은 아픈데 소비자 네.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단에는 얘기하셨던 남북 경협주를 엮이었던 양주 것 땅. 같고, 예. 이번에 상승은 이제 가격 인상인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 식음료는 가격 인상이 굉장히 모멘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러지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가격 저항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물가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격 인상할 때 그걸 굉장히 모멘텀으로 봐주거든요. 산업 자체를.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8종의 과자 가격을 인상하더라고요. 10% 넘게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식음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 인상했다고 해서 10% 이상으로 매출 줄어들고 그러는 경향이 잘 없어요. 조금 몇백 네. 원 비싸졌다고 해서 안 사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물가가 올랐는데 이제 가격 인상을 못하는 게 오히려 악재로 네. 반영이 오랫동안 됐다가 그런 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이게 거래가 사실 평소에 이번에 테마가 불기 전에는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한데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좋아하시는 종목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기적인 그 모멘텀은 분명히 그 좋은 뉴스는 맞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 트레이딩은 해볼 만하지 네. 않을까.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 가능하다. 매매 가능하고요. 그게 네. 아니라면 그 전에 식음료 인상하기 전에 굉장히 경협주 인상하기 전에 있었던 15,000원 이하. 예, 그냥 그 정도. 예, 밸류만 놓고 근데 보면. 이 15,000원 예. 이하까지 오기를 네. 기다리려면 이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 정도 선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5,000원 선 역시 원래 이제 가격대에서의 그렇죠. 매수 관점 유효하고 변동성을 이용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단기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대웅제약입니다. 또 미국 FDA 그렇죠. 승인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왔어요. 네. 1월 달에 한번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고
4월 달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흘러내리다가 그래도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 이것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슈의 주가 한 번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장, 월요일장은 또 이걸 다시 돌려세웠거든요. 우려가 큰 걸까요? 기대감이 큰 걸까요? 기대감이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보타라는 게 굉장히 그 미국에서 지금 워낙 큰 시장이고 그리고 대웅제약의 그 제품이 거의 지금 미국 제품의 반값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도 거의 우수한데 그런 큰 시장에 모멘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달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제 그 FRM 펌 483 그러니까 보안을 더 하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FDA에서 제조시설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1월 달의 급락은 이미 상쇄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향후 허가에 대한 그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가 볼 땐 무리 없이 아마 받지 않을까. 그래도 올 하반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반기나 내년 뭐 상반기나 상반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FDA에서 뭐 이렇게 안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해주는데 이제 뭐 보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웅제약은 오히려 그냥 좀 한 이번에 하락 빠졌던 18만 원 내외가 좀 매수 적기지 않았나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직구 시간에 그 빠지기 전에 한 21만 원 정도 때 그때 한번 좀 많이 빠지면 사야 될 종목이지 팔 종목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시각은 그 변함이 없습니다. 네, 대웅제 오히려 미국 FDA 승인 지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흔들릴 때 이렇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도 좋다. 여전히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18만 원 선 이하에서는 18만 원 선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전략 가능하다. 대웅제약 긍정적인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특징은 네오 위주도 확인해 볼까요? 신작 기대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훅 떴다가 지금 좀 주가가 기어가다가 다시 신작에 대한 성과라든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다시금 좀 수급이 유비되면서 반등을 시도할까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네오위즈는 앞으로 좀 실적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기대, 긍정적인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컨센서스 자체도 이제 뭐 2017년, 16년 뭐 이럴 때보다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 시즌을 생각을 하면 무리 없이 좀 그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이제 PC방 서비스가 이제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웹보드 게임과 그 실적을 감안했을 때는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그 섹터마다 굉장히 불안한데 지금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실적이 잘 나오는 2018년에 성장을 좀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게임주도 그 안에서 신작 기대가 있는 종목들이 골라서 오르더라고요. 네오위즈도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네, 그런 모멘텀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대형 신작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약간 제가 볼 때는 네오위즈는 기저효과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생각보다 신작이 너무 대형이라 올라가는 그런 거보다 워낙 작년이나 재작년에 실적이 안 나왔던 게 이제 확 나오는 특히 이제 웹보드 게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인 온라인 웹보드 게임이 좀 성장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좀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작이 나왔을 때 강한 탄력을 가져가는 흐름을 지금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올라가는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오위즈에 대해서 또 매수 답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좀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좀 꾸준하게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가 이날 1% 상승을 하면서 5만 원 선을 드디어 회복을 했습니다. 개인 거래는 활발하고 근데 다만 최근에 좀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고 외국인도 동반 매수해주면서 이날 5만 원 선을 회복하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개별 이슈보다는 워낙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한 대외 외부 요인, 수급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싼 건 다 아는데 언제쯤 제대로 반등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쯤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저번 주에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를 쭉 읽다 보니까 거기 기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 삼성전자라고 그 외국인 애들이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싼 거 아는데 왜 안 사주냐는 거죠. 근데 그 이슈가 그 MSCI 지수 그 중국 A주로 신흥국 증시에 이제 편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월달, 6월달까지 이제 2.5%, 그다음에 한 그 8월 말 정도에 2.5% 추가 이제 매수하는데 우리 거를 팔고 중국 A주를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아까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대량으로 막 매도를 했던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230만 주, 뭐 200만 주 이런 거는 그 절대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이거 팔고 우리 거 덜어내고 이제 중국 펀드 A주에 리밸런싱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별 무리 없이 5만 원 깨지면 사면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5만 원이 깨질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 네, 아주 좋죠. 삼성전자 아직까지 굉장히 싸다라는 평가는 있지만 이렇게 뭐 수급적인 요인에서 풀리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주가는 액면 분할 효과를 제대로 받지는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하지만 5만 원 선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만큼 담아도 좋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빨리 좀 삼성전자가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특징 좀 만나볼까요?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의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2분기 실적도 사드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이날 동반 매수 속에 4%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기다가 주가가 좀 그렇죠. 강하게 올라섰거든요. 다시 좀 주가를 돌려 세울 수 있을까요? 앵커님 좋아하시는 차트죠. 저는 이렇게 있다가 네. 한번 훅 올라서 수급도 근데 유입이 됐네 하면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관심을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영업이익도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한 26%, 5% 정도 제 전년 동기비 좀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은 대부분의 중국 관련주가 그렇지만 기저효과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베트남 법인 호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오리온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오리온도 중국에서 워낙 작년에 못했던 거 이제 흑자 전환하고 베트남 성장 바라보는데 락앤락도 약간 구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워낙 이제 바닥에서 산탄하게 긴 종목이라 바닥에서는 좀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매수 관점 유효할까요? 네, 뭐 지금이 1,000원 올랐다고 해도 네. 그게 길게 차트를 보면 이제 큰 맞아요. 등락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도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 좀 사드 여파가 점차 벗어나치면서 기저 효과에 따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다. 락앤락에 대해서 지금 실점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는 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죠. LG U+입니다. 통신주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죠. 나온 것 같아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죠. 뭐 이제 5G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때도 통신 장비주들만 움직였지 워낙 이제 정부 규제 속에 실적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통신주들은 주가가 힘을 쓰지 못했는데 LG U+를 좀 특징주로 갖고 오신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시가총액과 영업이익과 잉여금을 보면 이거 지금 너무 싼 주식이거든요. 근데 싼 거 아는데 통신주는 선택 손은 안 나가는 거 같아요. 근데 예상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네. 2018년도 한 제가 볼 때는 8,500억에서 한 9,000억 사이 영업이익이 좀 나올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 LG U+나 SK텔레콤이 못 간 이유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지방선거 지나면 좀 힘낼까요? 그래서 저는 좀 가져와 봤고 지금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때쯤이 지방선거 끝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변에서 알뜰폰 많이 하세요. 저는 더 싼 건 알겠지만 선뜻 그렇게 바꾸는 사람 많이 못 봤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통신주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회사 그 돈을 많이 벌고 싼 건 아는데 근데 선뜻 이제 정부가 계속 정부 규제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5G 5G 투자를 정부가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통신주는 보통 지금까지 보면 3G, 4G 이제 이렇게 할 때마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산업을 키우려면 5G가 기본으로 전제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악재가 지방선거 끝나고 해소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12,000원대에서는 이제는 좀 5G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5G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가지 못했던 통신주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다시 좀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반등에 나설 수 있다. 13,000원 선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LG U+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특징주 돌직구 함께했습니다. 유한타증권 오재승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